우연히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입니다. 우리 흔히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이 나면 마찰이 발생했다라는 말 쓰곤 하죠. 이렇게 마찰은요, 어떤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이 마찰에 대해서 오늘 강연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큰 박수로 강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찰에 관한 것입니다. 마찰이라는 것은 두 물체가 접촉을 한 상태에서 움직일 때 경계면에서 느껴지는 저항력을 뜻합니다. 이런 마찰력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자동차 그리고 각종 기계에서 흔히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마찰은 이러한 기계의 수명, 성능, 내구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과 매우 관계가 깊은 그런 중요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찰의 원인과 특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퀴가 흔히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퀴는 왜 발명되었을까요? 바로 마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명되었습니다. 인간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무거운 물체를 운반할 때 구름 운동이 미끄럼 운동보다 마찰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바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바퀴라는 것의 발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바퀴와 같은 베어링을 많은 기계에 활용하고 기계의 마찰을 줄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베어링이 없다면 기계는 금방 고장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집트에서 큰 돌상을 끌고 있는 모습인데 약 4,000년 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이 노예들은 힘들게 이 돌상을 끌고 있습니다. 이 돌상 아래는 그러나 바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노예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저기 빨간 원으로 그려져 있는 저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윤활유를 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윤활유는 4,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윤활유가 만약 없다면 기계들이 작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윤활유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활유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활유를 버릴 때 폐기하는데 비용이 들고 또 막 버려지면 환경 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고온이라든지 고진공일 경우에는 이 액체 윤활제가 증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활유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윤활유 없이도 마찰을 작게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모든 움직이는 물체에는 이 마찰이 있고 거기에 따른 마모 문제도 발생합니다. 보시다시피 자동차 브레이크, 엔진, 그리고 비행기 날개의 구동부,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전부 서로 접촉을 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이에 따른 마찰력도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다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미세기기인 맴스의 기계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이나 또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간은 이렇게 작은 기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작은 기계에도 역시 마찰력이 존재합니다. 이 그림은 어떠한 미국의 연구소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것이 되겠는데 아주 작은 기계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보시면은 일반 기계와 같이 기어, 베어링, 체인 등 모든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여기 체인 보시더라도 머리카락 두께의 반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기어는
머리카락 두께의 2배 되는 매우 작은 부품들입니다. 이런 작은 부품에도 마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의 크기가 작으면은 표면력이라는 게 작용해서 두 부품끼리 서로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지가 벽에 붙는다든지 작은 가루가 표면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소위 응착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착력은 정전기와 비슷하게 원자 간에 생기는 인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런 표면에도 다른 물질을 잡아당기고 붙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은 미세한 기계에서는 우리가 액체 윤활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액체 윤활제를 쓰면은 윤활제의 점도 때문에 이 작은 기계의 구동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계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저마찰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마찰 현상은 기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속에도 이런 마찰이 유발되는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연골이 마모되고 결국 여러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인공관절도 마찰이 매우 작은 그런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마모도 잘 안 되는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마모가 돼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찰을 많은 경우에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마찰을 줄이는 원인에 있어서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찰이 높으면 에너지 소비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찰력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이 지속되면은 표면이 마모의 형태로 파손이 됩니다. 어떠한 연구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기계의 70%가 표면 파손, 즉 마모 때문에 폐기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여러분들께서 한 10년, 15년 타고 난 다음에 폐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폭발하거나 두 조각으로 부러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서히 성능이 떨어지고 밟아도 잘 안 나가고 진동이 느껴지고 소음이 커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자동차를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성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계 시스템을 만들 때 처음에 치수라는 게 있고 거기에 따른 공차를 주게 됩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표면이 닳아서 즉 마모가 발생해서 간격이 커지고 조립하면은 느슨해지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소음도 발생하고 승차감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진 오일 교환, 브레이크 교체, 타이어 교체, 미션 오일 교체, 전부 마찰과 마모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 마찰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거나 또는 마모가 안 되는 기계를 개발할 수 있으면은 그 경제적 기술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연구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빈치 노트북에서 발견된 것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탁상과 나무 토막 간의 마찰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빈치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마찰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지식을 다른 기계 설계에 잘 활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500년 전 이상을 돌아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그 실험 중에 하나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릴 텐데 만약 나무 토막이 있으면은 그것을 수직으로 놓을 경우하고
더 큰 표면에 닿게 수평으로 놓을 경우하고 이 두 개의 물체를 밀 경우에 마찰력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더 큰 면하고 더 작은 면. 큰 면이 마찰이 클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청객한테 한번 오셔가지고 이 실험을 좀 도와주실 분을 한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 미래 과학자 한 분이 이제 서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올라와 주세요. 자, 이 나무 토막을 이렇게 한번 밀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세워서 한번 이렇게 밀어보고, 두 개의 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느낌이 옵니까? 반복 실험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두 개의 경우에 마찰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표면을 좀 자세히 보면은 거칠기가 있습니다. 표면은 항상 거칠기가 있고 두 거친 표면끼리 닿을 경우에 우선 가장 높은 요철, 거칠기끼리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게만큼 접촉 면적이 형성되면서 위에 힘을 지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나무 토막의 기계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또한 이 나무 토막의 무게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놓던 저렇게 놓던 실제로 접촉하는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친 표면하고 매끈한 표면이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표면이 마찰력이 더 클 것 같습니까? 거친 표면이 더 클 것 같겠죠. 네,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에서 한분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비교적 거친 나무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매끈한 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실험을 여기서 한번 밀어봐 주시고 또 여기서 한번 밀어봐 주셔가지고 마찰력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쪽이 더 안 움직이는데요. 유리 쪽이 더 안 움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과 생각과는 달리 더 매끈한 표면의 경우 마찰력이 더 높게 나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표면력이 매끈한 표면에 대해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표면력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 간의 인력인데 상대면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표면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계 요소를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 때도 표면을 무조건 매끈하게 한다고 해서 마찰이 작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좀 더 표면을 확대해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거칠기를 가진 표면이 접촉을 할 경우에 우리가 하중을 가하고 이것을 접선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마찰력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마찰 개수의 정의는 마찰력 나누기 하중이 됩니다. 따라서 마찰력이 낮으면은 마찰 개수도 역시 낮게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마찰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접촉되는 부위가 서로 간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면이 다른 면을 긁게 됩니다. 이 긁을 때 소요되는 힘이 마찰력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두 물체가 접촉을 하면은 응착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된 부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또 마찰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크게 마찰의 원인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갈림 현상, 즉 연삭작용이고 두 번째는 응착 현상에 의해서 마찰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국내외적으로 이 마찰을 극복하기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찰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은 저기 나와 있는 마찰 개수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러한 실험과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실험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두 개의 물체를 접촉시킨 상태에서 한 개의 물체를 움직이고 거기에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서 마찰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해준 하중을 마찰력과 같이 혼합해서 마찰 개수의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 Y축은 마찰 개수를 나타내고 있고 X축은 미끄럼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티타늄이라는 소재와 니켈이라는 소재 간의 마찰력을 측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찰 개수가 미끄럼 거리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낮은 값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마찰 개수는 1 이상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흥미로운 점인데 마찰 개수가 어떠한 시점에 도달하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마찰 개수가 왜 증가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마찰 개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가하는 원인을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접촉되는 부위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위에 핀치편이 아랫면과 접촉을 해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찰 개수가 증가하는 저 1이라는 시점에서 마모 입자가 하나 크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마모 입자가 발생해서 표면을 긁음으로써 마찰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추가로 마모 입자를 더 생성하게 되고 마찰 개수는 더 올라가게 되고 생성되는 마모 입자의 수와 그 경계면에서 이탈되는 마모 입자의 수가 비슷해지면은 정상 상태의 마찰 개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마모 입자가 마찰 증가의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마모 입자를 제거하면은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모 입자를 어떻게 줄인가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모 입자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Y축이 역시 마찰 개수가 되겠고 X축이 미끄럼 거리인데 역시 마찰 개수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마모 입자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마모 입자를 닦아내면은 마찰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미끄럼 운동이 진행되면은 마모 입자가 또 발생하게 되고 마찰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해주는 이유는 엔진 오일이 여러 가지 마모 입자 그리고 이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됩니다. 그런 오염 물질이 오일에 있으면은 엔진의 마모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한 번씩 교체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것을 닦아내거나 윤활유 교환을 통해서 마모 입자를 제거하지 않고 좀 자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와 같이 표면에 작은 구조를 설계해서 그 마모 입자가 생기면은 이 작은 구조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모 입자를 그 경계면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마찰 효과를 우리가 억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말은 쉽지만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 구조가 너무 작으면은 마모 입자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구조가 너무 클 경우에는 상대면과 모서리가 접촉해서 오히려 마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 설계하고 잘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표면을
만들어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표면, 즉 일반 표면과 이러한 작은 구조가 있는 특수 구조 표면의 마모 마찰 계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일반 표면의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마찰 계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아주 높은 값까지 도달합니다. 반면에 특수 구조 표면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마찰 계수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림은 전자현미경 사진이 되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이 매우 심하게 마모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모 입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표면 구조가 있는 것인데 구조는 머리카락 두께 약 3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은 구조입니다. 그렇지만은 효과적으로 그 속에 마모 입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표면도 역시 마모는 됐지만은 위에 있는 일반 표면보다는 훨씬 마모 정도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매우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마찰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미래는 기계 기술은 점점 작아지고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MEMS 기계를 이용해서 작은 기계를 만들고 거기서 보다 더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작은 기계에 대비해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현재 초미세 베어링 볼, 여기서 보여주는 이 볼의 크기는 머리카락 두께 약 2분의 1 정도 되는 매우 작은 볼입니다. 과연 이렇게 작은 볼이 마찰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초미세 베어링의 마찰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찰 개수가 0.01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매우 작은 머리카락보다 반도 안 되는 크기의 이 베어링 볼이 마찰을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은 마모는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볼의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실용하기 위해서는 내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실험은 우리가 좀 더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되겠는데 좀 하중을 높여서 실험하니까 역시 볼에 심한 마모가 발생하고 마찰 계수도 0.3 아까와 비교해서 한 30배 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내구성 문제를 해결할 그런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는 저희는 나노 윤활제라는 걸 활용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먼 훗날에는 어떠한 기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 또 미래학자들은 원자 차원의 크기의 기계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어떤 과학자가 제안한 건데요. 원자 차원의 베어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 하나하나는 원자를 뜻하고 있고 그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베어링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먼 훗날에 이러한 기계를 과연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러한 원자의 베어링 같은 경우에 마찰력이 어떻게 변하고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는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 가닥에 카본 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베어링과 같이 사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연두색 부분이 바로 그 베어링인데 직경은 수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매우 작은 그런 베어링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하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저 베어링의 구동이 움직임이 균일하지 않고 매우 불규칙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원자가 받는 인력과 반발력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물체의 거동도 움직임도 역시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미래에 만들 수 있다면은 마찰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마찰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기에 우리 인간이 지혜를 이용해서 구름 운동을 활용해서 마찰을 줄이는 그런 연구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구름 운동으로 저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미래에는 정말로 이것의 10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100나노미터 수준의 베어링을 만들어서 이런 정밀한 물체의 마찰을 줄이는 노력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강연을 간단히 요약드리면은 기계의 구동 항상 나타나는 마찰 및 마모 현상은 기계의 수명 그리고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마찰과 마모를 감소시킬 수 있으면은 기계의 수명과 품질이 좋아지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 마찰과 마모가 거의 없는 미래의 기술 개발이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대은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서 문제 내실 때마다 저도 대답을 했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찰면, 우리가 보이는 면과도 관계가 딱히 없었고 매끄러운 데서 마찰력이 더 없을 것 같았는데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마찰이 아예 없어지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네, 아주 어려운 질문하셨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마찰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아직 마찰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면은 이러한 기계들의 마찰력을 줄일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찰이 줄어들면 마모도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 자원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신 김대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류가 마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퀴라는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어냈잖아요. 앞으로도 이 마찰력을 더더욱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떤 발명품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난 서가나무,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